자, 이번 시간에는 공동소유 부동산 단독으로 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목을 좀 축이려고 콜라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문의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예 엑기스만 딱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소유 부동산 단독으로 분할하려면, 그러니까 본인 개인 명의로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동소유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쉐어하우스나 카쉐어링 또는 텃밭쉐어 같은 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택이나 또는 땅, 자동차 같은 이 부동산으로 이제 취급되는 것들, 자동차는 약간 특이하지만은 원래 소유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기존 개념과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공유경제라는 표현이 처음에 등장했고요. 공유경제 요즘 다 아시지만 물품이나 생산 설비나 서비스, 본인이 개인이 직접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소비 행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공유경제라는 게 합리적으로 자본을 소비하는 거다라는 사회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에 대한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에게 공유라는 것이 소유의 대안일 뿐이라는 거죠. 남들과 같이 쓴다는 건데 경제적인 문제일 뿐이지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소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아파트 키를 주면서 소유와 공유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공유를 택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요즘처럼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 한 30평 내외가 되면은 20억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유할 거냐, 소유할 거냐, 키를 주면서 하면 당연히 소유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에도 이 공유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처럼 한 사람이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억 가진 사람이 3억을 가진 친구와 함께 10억 상당의 땅을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각자 7대3의 지분으로 나눠서 소유하는 이 공유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가진 돈만큼만 땅 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부동산이 작게 분리될수록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7억 상당의 땅이 5억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땅마저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주요 쟁점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이라는 규정하에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건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분이라는 것은 공유물을 타인에게 양도, 판다든지 또는 각종 권리를 설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변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는 건데 건축 같은 거 얘기를 드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신축이나 또는 증축, 리모델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소유 땅이라 해도 공유자의 지분 가지고 있는 공유자 동의가 없으면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 그러니까 나는 건물을 짓고 싶은데 또는 증축하고 싶은데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가 반대한다. 그러면은 서로 갈라서야 되겠죠. 그때 해결 방법이 바로 공유물 분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돈을 일부씩 조금씩 내서 더 넓은 평수에, 각자 개인이 샀다면은 장만할 수 있는 작은 평수의 부동산이 아닌 합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더 넓은 평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했을 때 자식들이 공유물을 그 상속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바로 공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마라 라고 약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정한 기간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유 부동산을 하더라도 어떤 땅이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는 뭐 저쪽 동쪽에 있는 땅,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공유자는 법원에다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 원칙적으로는 당사 간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소송해야 된다. 그리고 민법은 현물로 그 땅을 분할할 수 없거나 또는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대신 돈을 지급받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맡은 이제 사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의 이제 의뢰인이었는데, 땅과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상대방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도로변에 있는 상가와 그 뒤편의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 일부를 협의 취득하게 됐고, 우리 의뢰인 소유 건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철거된 사진 나오죠? 그 후에 의뢰인이 과거 건물이 있던 부근에 원래의 지분만큼의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은 공유자인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그러면 각 지분대로 토지 분할하자라고 수차례 제의했지만은 상대방이 땅값이 떨어진다 이유로 거절했다는 거죠.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분할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오래도록 살아온 것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돈이 아닌 땅으로 분할되기를 원하십니다. 분할 방법이 현물로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것을 청구하면서 시가 감정 가격으로 상대방의 토지 그리고 건물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을 법원에 같이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 분할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은 재판부가 토지 분할 대신에 경매를 통해서 돈을 줘라, 대금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지정한 지적 측량사 그리고 감정평가사로부터 이 공유 토지를 분할해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그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국은 상대방은 돈으로 나눠달라라고 고집했지만은 저는 이제 저희 의뢰인 의사, 그것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현물로 받고 싶다라는 의사 그리고 지적 측량사와 감정평가사의 객관적 의견을 제시를 했고, 재판부가 이 사건 토지를 지분대로 현물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공유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은 아무래도 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